지난 시간에는 이노베이션을 잘 할 수 있는 피지컬한 공간으로서의 이노베이션 랩 생각을 갖다 했었고, 이제 이번에는 그 범위를 갖다 좀 넓혀가는 거예요. 좀 넓혀가서 우리가 항상 만나고 잘 아는 그런 공동체를 넘어서서, 여러분 팀을 넘어서서 그 외부에, 더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갖다 해보려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우리 전반적인 용어로 해서 콜라보레이티브 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강의한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속지 말라는 거야. 뭐에 속지 마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위대한 발명이나 엄청난 혁신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탁 올라서, 그래서 갑자기 굉장히 운이 좋게 멋진 투자자를 만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품을 만들고 약간의 시련이 있었지만 잘 넘어서서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그 아주 티피컬한 성공 스토리가 있는데, 이 오늘의 주제는 그런 성공 스토리에 속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나온 것들이지, 그거는 마치 저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무협지에서 보면은 꼭 이 주인공이 처음엔 무공이 약하다가 이렇게 한 방 맞고서 막 그냥 엄청난 계곡에 떨어졌다가 거기서 의인을 만나가지고 뭐 몇 년을 갖다가 이렇게 수련을 받고 기를 보충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중원을 제패하는, 이거 너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것 뒤면에는 훨씬 더 크고 방대한 사람들의 관계망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계망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 관계망 속에 어떻게 잘 포지셔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그룹 컬래버레이션 하는, 이노베이션 하는 캐파시티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게 오늘 강의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 일반적인 스토리가 이거예요. 이 스토리는 뭐냐면은 TV가 어떻게 발명됐나. 근데 이것도 보면은 너무 비슷해. 아이다호에 이 사람이 이제 TV 발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이다호에 감자 농장, 아이다호에 아마 여러 번 가본 사람 있으면은 알 텐데 끝도 없어. 감자 옥수수 공장이 그냥 농장이 하여튼 끝이 없는데, 거길 쫙 보면서 시골 애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얘가 어떻게 여기에서 전파를 이렇게 밭고랑처럼 쏴서 보내면은 연속되는 동영상을 볼 수 있겠다. 이걸 갖다가 17살짜리 얘가 밭고랑에서 딱 앉아가지고, 전파를 이렇게 쏴 보내면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동영상을 갖다가 우리가 전파를 통해서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딱 영감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얘가 20살에 딱 와가지고 엄청나게 큰 회사인 이 RCA를 만나서 좋은 그 매니징 디렉터를 만나서 엄청나게 좋은 환경하에서 쫙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초의 TV를 만들어냈다. 다 이 스토리라는 거야. 이게 꼭 뭔가 한적한 데서 시작해. 그러고 이게 꼭 뭔가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시작하는데 꼭 뭔가 한 사람이 다 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신이고 또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스토리를 갖다가 해보면은 이 친구가 아이다호에 있었던 건 맞아. 그러고 이 친구가 제일 마지막에 해서 RCA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 TV를 만들어낸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가 돼 있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독일, 헝가리, 캐나다, 재팬 할 것 없이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TV를 갖다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영국으로 넘어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TV를 만들었댔어요. 각자 TV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또 그리고 조금 더 실용성이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뿐이지. 그게 이 사람 혼자 어느 날 갑자기 아이다호 공장에서 감자를 보면서 이 전파를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이 이노베이션은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 관계를 탄탄하고 조밀하게 잘 구축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본인 자신의 역량이 중요한 것보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게 이노베이션 캐파시티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컬래버레이션 웹과 관련된 대부분의 얘기들이 이런 협력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스토리들은 다 무시하고 있는데 이 실제로 뭐 다윈의 종의기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배를 타고 나가서 그 탐험 활동을 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형태의 소셜한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봤던 몰스 같은 이 전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만들어냈고 또 우리 지난번에 봤던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어느 한 사람의 엄청난 지니어스가 기가 막힌 역할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미근한 얘기가 우리 애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스티브 잡스가 혼자서 애플을 갖다 다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 뒤에는 뭐 팔로알토의 파크센터도 있었고 또 조나산 아이브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디자이너도 있었고 그 빌 모그리지라고 또 굉장히 아이디어 비저너리한 그런 인터랙션 디자이너도 있었고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나면은 여기 사기에는 책이 너무 비쌀 거예요. 사기에는 책이 너무 비싼데 빌 모그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비욘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의 그 사진책 같아.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아이데오 공동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그 실리콘밸리에 가서 끝에까지 갈 때까지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났나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한 페이지씩 큰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쭉 글을 써놨어요. 강추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역시 이런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창의력이라는 건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 갖다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노폴리야. 모노폴리의 버전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모노폴리 버전이 내가 듣기로는 1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 모노폴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스토리를 갖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1879년서부터 시작해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처음에 책을 썼는데 이제 그 책이 모노폴리의 의미가 뭐냐면 싱글 텍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소득세도 내고 무슨 세도 다 내는데 그러지 말고 모든 경제 활동의 주체는 딱 한 가지 세금만 낸다. 그리고 그 세금이 이 전체 커뮤니티의 공동자산으로 잡힌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하는 걸 갖다 만든 게 이 책이에요. Progress and Poverty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뭐 한 거의 뭐 200년가량 200년 아니구나. 하여튼 100몇십 년을 갖다 이렇게 쭉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이걸 발전시키는데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퀘이커 교도들이에요. 퀘이커 교도들은 공동 소유하고 공동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커뮤니티 스팀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퀘이커 교도가 이걸 갖다가 많이 사용을 했고 그것들 갖다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는 버전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 모노폴리 홍콩판이 있고 모노폴리 서울판이 있고 모노폴리 미니어폴리스판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찰스 데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좀 야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갖다가 하다가 갑자기 뻔뜩거리고서 이런 게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자기가 이 게임의 오너라고 생각해서 하고 주장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 이 파커 브라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게임 도구들 이런 거 파는 회사에다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보니까 아니거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몇백 개, 몇천 개 버전이 이미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걸 갖다가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결국 얘가 사기꾼이고 파커 브라더스는 그 지적재산권이 없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판결이 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모노폴리라고 하는 게임이 현재까지 나오는 데까지 관여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거의 모든 퀘이커 교도들이 다 한마디씩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럴 만큼 심지어 이런 게임도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나 서비스들 같은 것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복잡한 이 소셜 네트워크 하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컬래버레이티브 웹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도시를 비교를 했어요. 이 두 도시 다 내가 살았던 도시여서 정말 그런가 싶은데, 이 보스턴의 루트 128이라고 있어요. 이게 보스턴 옆을 갖다 지나가지고 북쪽으로 가본 사람. 여기에 루트 128이 옛날에 요새로 말하면 실리콘밸리였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안 하고 러스트벨트라고 그래요. 러스트벨트라고. 왜냐하면 이 옛날에 공장지대들 이제 거기 가면은 녹이 슬고 막 브릿지들도 막 좀 낡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러스트벨트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 러스트벨트 루트 128번 국도 128번 국도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댔어요. 거기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왕컴퓨터, 아니면 덱이라고, DEC라고, 또 그게 이제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션, 여러분 잘 모르겠지? 있었어. 그 굉장히 강력했었어. 거기가 굉장히 강력했었고, 왕컴퓨터의 왕 회장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인력을 갖다가 피드해줬던 게 MIT예요. MIT하고 케임브리지에 있는 대학들, 하버드나 MIT나 보스턴 유니버시티, 보스턴 컬리지, 터프, 브랜다이스, 이런 대학들이 이제 여기다 인력을 갖다 제공해줬다고. 반대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탠포드, 버클리가 인력을 갖다가 댔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지역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이 루트 128 따라서 이제 월섬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 그 커뮤니티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거기는 굉장히 봉건적이야. 봉건적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니까 직장을 갖다 경쟁 업종에서의 직장을 못 다니게 하는 조항 같은 게 있어요.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에 있었다. 그럼 같은 반도체 업체를 2년 내에는 이직을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심지어는 밖에서 밥 먹다가 동종업체나 다른 업체의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 걸리면은 징계받고 막 이랬댔어요. 근데 그거랑 이쪽은 또 분위기가 너무 달랐지. 이거는 밤에 바에 나가면은 뭐 어제 그 회의에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했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을 다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노티 받고 그렇게 와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차이가 얘를 죽이고 얘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루트 128을 가면은 좀 썰렁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회사들이 전부 다들 그렇게 잘 못해. 인투잇이라고 아마 여러분 알렸는지 모르겠는데, 세금 보고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하는 그 회사. 그리고 몇몇 개 회사들만 남아있고, 이쪽은 뭐 굉장히 많이 사그라졌고요. 반면에 이쪽은 이제 상당히 크게 지금도 이렇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분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있었던 이 IBM의 토큰링하고 이서넷, 비슷한 예가 굉장히 많은데요. 토큰링, 내가 처음에 컴퓨터 네트워킹 배울 때에는 토큰링이 훨씬 좋다고 그랬어.
훨씬 이피션트하고 더 좋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토큰링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서넷 쓰지. 처음엔 굉장히 열등했는데 얘네들이 지럭스가 그 이서넷을 갖다가 그냥 퍼블릭으로 풀었어요. 퍼블릭으로 풀고 이제부터 누구든지 갖다 쓰고 업데이트하고 발전시키면은 다 같이 쉐어하자. 이런 추세를 갖고 IBM은 꼭 자기만 가지고 있었고 남한테 디스클로저 안 해줬고 그래서 저쪽 망하고 이쪽은 갔고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기술이나 또는 어떤 내용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 잘하거나 한 명의 천재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생태계 구축하기 위한 이제 5가지의 키가 되는 피처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걸 갖다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이런 것 발전들 같은 거는 기존에 있었던 발전에서 조금씩 더해가는 인크리멘탈리 애드온하는 그런 성격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우리가 발명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처음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많은 조금만한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에다가 조금 더 더해서 그걸 조금 더 실용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기기관을 다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컬래버레이티브 웹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의 이노베이션에 인크리멘탈리 애드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스몰 스파크들이 모여서 하나의 석세스풀한 이노베이션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들은 우리 모노폴리라는 것도 보게 되면은 모노폴리 안에 고프리즘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조금씩 해가지고 그런 스파크들이 모여져서 모노폴리라고 하는 좋은 게임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requent interaction.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일 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 있을 때 그리고 수업 시간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핸드폰 하지 말고 이 PC 쓰지 말고 이러라고 하는 게 여기 안에 있는 요 시간 동안이 여러분들이 피지컬리 인터랙션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프레시어스한 거예요. 나중에 바깥을 나가게 이렇게 되면은 그런 이 부담 없이 인터랙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큰 베네핏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첫 번째 팀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일링 스팟에 가가지고 프리퀀트 인터랙션 하는 거 굉장히 좋고 이거는 내가 옛날에 이제 옛날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모 회사하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할 일이 있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이디어 연구소에 를 갔댔어요. 디자인 랩을 갔었었는데 그 디자인 랩을 가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명성보다 굉장히 작은데 디자인 랩 들어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거쳐가는 곳이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 카페테리아예요. 그리고 그 카페테리아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빵하고 커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 사람들이 잠시 들려가지고 자기 커피를 가져가고 자기 도넛을 갖다 먹고서 잠시 5분에서 10분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게 이 전체 그룹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좀만 오래 있으면은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 다 본다는 거예요. 출근 시간대 특히 이럴 때 거기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이 프리퀀트한 인터랙션이 제일 중요한 선결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고. 네 번째는 멀티플 디스커버리라는 거예요. 멀티플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꼭 가장 최적의 딱 하나의 팀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게
제일 이피션트하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리던던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 그림들은 요거는 뭐냐면은 MIT 미디어 랩이에요. 내가 2010년서부터 11년 동안 있었던 MIT 미디어 랩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네 조직 구조예요. 얘네들의 조직 구조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외부에서 내가 100만 불을 갖다 끌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100만 불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걸 끌어온 사람이 100만 불을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100만 불을 가지고 오면 그 100만 불이 연구소라고 하는 공동 자산으로 다 들어가.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서 다 각자 자기 좋아하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첩되잖아요. 막 똑같은 걸 갖다 여기저기 랩에서 하고 태스크 팀에서 하고 그런다고. 코디네이션을 안 해요. 언제 코디네이션이 되느냐? 6개월에 한 번씩 스폰서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스폰서 데이를 해요. 2박 3일 동안. 그 2박 3일 동안 스폰서 데이를 할 동안에 스폰서들이 몇백 명이 세계 전체에서 와. 우리나라에서도 KT, LG, 삼성 이런 데서 다 와요. 해가지고 스폰서 데이를 쭉 하면은 자기 아이디어, 자기 지금까지의 프로그레스를 그 사람들한테 다 공개를 해요. 다 공개를 하면 누구든지 가서 쓸 수 있어요. 자기한테 스폰서를 했으면. 내가 꼭 이 프로젝트에 스폰서를 한 게 아니라 전체 연구소에 스폰서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비슷한 애들들이 동일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프라미싱하고 더 나은 애들들로 스폰서가 더 가서 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똑같기 시작했지만 조금 안 되는 쪽은 자연스럽게 도태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 사람 김영준 전무고 우리 누구나 알겠지만 여기는 장동원 부사장이라고 삼성 디자인 경영센터 멤버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각 삼성전자도 가서 보면은 사업 부서마다 다 UX 팀이 있고 HCI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 경영센터마다 총괄의 팀들이 또 있어요. 왜 교통정리 안 하냐 그러는데 교통정리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중복하게 놔두고 나름대로의 경쟁을 갖다 할 수 있게. 5번째는 그런 컬래버레이션 웹을 갖다가 웹을 독점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웹을 독점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걸 독점하려고 진행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타 VHS 이 얘기죠. 베타맥스 소니 비디오 시장. 그래서 웹은 황금알을 앓는 거위예요. 거위는 아무도 독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황금알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는 이 웹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 나의 콜래보레이티브 웹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누가 키플레이어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거기서 어떤 포지셔닝을 할 수 있냐라는 게 제일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 오브 큐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1945년부터 89년 사이에 한 40년 동안 아주 전성시대를 이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캣츠라든지 애니싱 고우즈라든지 팬텀 오브 오케라든지 시카고라든지 이러한 작품들이 다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었나를 가가지고 봤더니 뮤지컬을 갖다가 만드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댄스하게 릴레이션을 갖다 가지고 있는가를 갖다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재미있었던 게 무조건 댄스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맥시멈으로는 무한대로 가고 제일 미니멈으로 갔었을 때는 1.4가 미니멈인데 가장 옵티멀한 프로덕티비티를 내는 숫자는 2.8이라는 거예요. 2.8이니까 맥시멈으로 갔었을 때하고 가장 미니멈으로 갔을 때하고 어중간한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댄스해도 안 되고 너무 아무 관계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밸런싱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 이제 그런 밸런싱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오픈 이노베이션 케이스들이에요. 오픈 이노베이션 케이스들인데 하나만 얘기를 하고 딱 끝내면은 리눅스 알죠 여러분? 리눅스에서 제일 인력이 많이 리눅스에 제일 인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회사가 또는 단체가 어딜까? IBM이야.
그러면은 오픈형인데 이거에 내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넣는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서 아무런 권리를 갖다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오픈 이노베이션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넣었을까? 왜냐하면 그 오픈 이노베이션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지션을 가지고 전체 생태계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갖다가 방향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프로덕트들을 갖다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IBM은 왜 600명, 700명 되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오픈 이노베이션에 하라고 자기네 페이책을 갖다 주느냐. 거기 가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나오는 그 오픈 소프트웨어 결과들을 자기네 서버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컬래버레이티브 웹이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디스팅티브한 롤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이 협력망 컬래버레이티브 웹에서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는 점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